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3장 3절 삼각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각함수라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 단위원이지요. 그 단위원 위에 한 점, 그 점의 좌표를 x, y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점을 원점하고 연결한 선분이 x축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 그 각을 t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각은 레디안으로 표현된 겁니다. 호도, 레디안, 호도로 표현된 거고요. 호도라는 것은 도로 표현하면 한 바퀴 회전한 것을 360도라고 하지요. 도로 표현했을 때 그것을 2파이라는 수하고 같은 것으로 취급해주는 방법, 그것이 호도입니다. 해서 한 바퀴 회전한 것을 360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도, 디그리고요. 디그리. 그것을 2파이라는 수로 표현하는 것은 호도, 레디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을 보통은 호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도로 표현할 때는 도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호도로 표현한 그 각이 t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럴 때 그 점의 x좌표가 바로 코사인 t 이렇게 정의된 값이고요. y좌표는 사인 t 이렇게 정의된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xy 평면에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그럼 반지름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겠고 여기도 1이겠죠. 여기 x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 y값이 마이너스 1이겠죠.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이렇게 네 점에 x값, y값을 이렇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원 위에서 한 점을 선택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점하고 원점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선분이 하나 생기죠. 그 선분이 x축 양의 방향, 여기 화살표 방향을 x축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x의 값이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면 무한대까지 가겠죠. 자, 그럴 때 이 x축 양의 방향과 이 선분이 이루는 이 사이각이 있어요. 이 사이각을 호도로 표현을 해서 레디안으로 표현을 해서 그 값을 t라고 하면 이런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 t를 바로 그림상에서 표현하는 이 점에 x좌표에다가 대응시켜주는 함수, 그것을 코사인이라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코사인 t가 되는 것이고요. 이 수 t를 그림상의 이 점에 y좌표에다가 대응시켜주는 그런 함수를 사인이라는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로 이 점의 y좌표가 이 수 t에 대해서 sin t 이렇게 표현되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점을 이렇게 x축에다가 수직 사용하면 여기 사용된 요 점에 해당하는 그 x값이 바로 코사인 t가 되는 것이고요. 이 점을 y축에다가 이렇게 수직 사용했을 때 바로 요 값이 sin t가 되는 것이죠. 코사인과 사인이라는 두 개의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여기 이 각을 표현하는 수 t를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해서 그때 생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이 t라는 수가 되는 그 각을 표현했을 때 t가 되는 그런 점, 그 점의 x좌표로 t를 보내주는 함수가 코사인이라는 함수, 이 점의 y좌표로 이 t라는 수를
대응시켜주는 그런 함수가 사인이라는 함수. 코사인 사인은 이렇게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이 이렇게 이 원 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움직였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되돌아오면 당연히 그 되돌아온 그 점의 x좌표, y좌표가 같아지죠. 그러니까 코사인 값, 사인 값은 한 바퀴 돌 때마다 같은 값으로 되돌아와요. 즉 한 바퀴라는 것은 호도로 표현하면 2파이니까 2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되돌아와요.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은 2파이를 주기로 갖는 주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코사인, 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코사인, 사인을 가지고 이제 4개의 함수를 더 만들 텐데 우선 코사인과 사인이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식은 여기 코사인 t, 사인 t라는 좌표를 가진 그런 점이 있어요. x좌표가 코사인 t고 y좌표가 사인 t가 되는 그 점이 바로 이 원 위에 있으니까 이 원의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원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 점,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원점에서 거리가 1이에요. 원점에서 거리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그 값이 1이다라고 놓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단위원의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라면 당연히 단위원의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x좌표 제곱하고 y좌표 제곱하고 더하면 1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이 이렇게 정의된 함수니까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식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 돼야 돼요. 같은 각이라면.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만족해야 되는 식은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제곱 t는 1이다. 이런 식입니다. 예, 이런 성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코사인과 사인이라는 2개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또 4개의 함수를 이렇게 만듭니다. 텐전트 t라는 함수는 코사인 t분의 사인 t 이렇게 정의된 함수고요. 그래서 분모인 코사인 t 이 값이 0이 되는 곳에서는 텐전트 t라는 이 값은 정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시컨트 t라는 함수는 코사인 t라는 함수의 역수로 만든 함수입니다. 예, 해서 시컨트 t는 코사인 t분의 1 이렇게 정의된 함수예요. 코시컨트 t는 사인 t의 역수입니다. 분의 1 해서 사인 t분의 1 이렇게 정의된 함수고요. 코텐전트 t라는 함수는 텐전트라는 함수의 역수입니다. 텐전트 t 분의 1 그런데 텐전트 t가 코사인 t분의 사인 t 이렇게 정의된 거니까 그 역수라면 텐전트 t의 분모와 분자를 서로 위치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코텐전트 t는 사인 t분의 코사인 t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4개의 함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6개의 함수 코사인 t, 사인 t 2개는 이 단위원을 가지고 정의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4개의 함수 더 만들어서 텐전트 t, 시컨트 t, 코시컨트 t, 코텐전트 t 예, 이렇게 6개의 함수를 우리는 삼각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트리고노메트리, 영어로는 트리고노메트리 이렇게 부릅니다. 예, 우리말로 삼각함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렇다면 이 삼각함수의 성질을 잠깐 알아보고 그리고 도함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위원 위에 있으니까 그 단위원의 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코사인과 사인이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식을 얘기했었죠. 예, 기억하셔야 되고요.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됩니다. 예, 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는 1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것하고 1하고 항상 같아야 되니까 양변을 코사인 제곱 t로 나눠줘도
그 결과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 제곱으로 양변을 나눠 보겠습니다. 사인 제곱 t를 코사인 제곱 t로 나누면 당연히 텐전트 제곱 t가 되죠. 코사인 t분의 사인 t가 텐전트 t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제곱 t를 코사인 제곱 t로 나누면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1을 코사인 제곱 t로 나누면 당연히 코사인 제곱 t분의 1이니까 코사인 t분의 1의 전체 제곱이지요. 그렇다면 코사인 t분의 1을 우리가 시컨트 t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제곱은 시컨트 제곱 t가 되겠죠. 예, 그래서 텐전트 제곱에 1을 더하면 시컨트 제곱이 됩니다. 예, 이것은 우리 시간에도 많이 사용할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그렇다면 역시 같은 값이니까 같은 값으로 나눠줘도 결과가 같아야 된다라는 성질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양변을 사인 제곱 t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왼쪽은 사인 제곱 t를 사인 제곱 t로 나누면 1이고요. 그 옆에 코사인 제곱 t를 사인 제곱 t로 나누면 사인분의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니까 코텐전트 제곱 t고요. 오른쪽은 1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사인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니까 코시컨트 제곱 t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1 플러스 코텐전트 제곱 t는 코시컨트 제곱 t다.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텐전트 제곱하는 것을 코텐전트 제곱하고 바꾸고 오른쪽은 시컨트 제곱하는 것을 코시컨트 제곱하고 바꿔주면 예, 구조가 같아졌어요. 1 플러스 텐전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 이렇게 되는 것처럼 1 플러스 코텐전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이렇게 됩니다. 예, 결국 이 세 개의 식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다 나온 거죠. 예,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시간에 이제 사용할 삼각함수의 법칙, 예, 그것을 몇 개 열거해 보겠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그 안쪽에 있는 각이 두 개의 합이나 차로 표현되면 전개하는 식이 있어요. 예, 이 결과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앞에 있는 값을 알파, 뒤에 있는 값을 베타라고 할게요. 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플러스 바꿔서 코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이런 공식을 가집니다. 즉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돼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를 플러스로 연결하면 되고요. 반대로 이것을 마이너스로 바꾸면 이쪽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로 바꿔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바꿔서 코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이렇게 먼저 가고요. 여기가 플러스면 이쪽은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사인으로 바꿉니다. 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쪽에 있는 값을 플러스로 바꿔서 연결하시면 돼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플러스로 연결하고 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이렇게 됩니다. 예, 이 식들은 뒤에서 사용할 거니까 예, 이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서도. 예. 자, 그 다음 삼각함수의 도함수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써서 계산을 할 텐데요. 그걸 위해서 예, 우리가 필요한 극한이 두 개가 있어요. 우선 그 두 개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두 극한을 이용해서 예, 그리고 도함수의 정의를 사용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도함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텐전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텐전트
이렇게 4개의 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분모, 분자,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써서 표현했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의 도함수만 있으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목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정의를 써서 계산할 거고요. 도함수를. 나머지는 사인과 코사인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목법칙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전에 사인과 코사인의 도함수를 극한, 정의를 써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2개의 극한이 필요하니까 그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극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극한은 이런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1이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극한을 배우면서 첫 번째 시간에 극한 얘기부터 시작했었죠. 극한을 배우면서 우리가 수치적인 방법으로 이미 계산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수적인 방법으로 한번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변수를 x로 써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극한의 변수를 h로 바꾼 것뿐이지 구조가 달라진 건 없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h라고 써서 계산을 할 거니까 극한의 변수를 h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이 구조를, 이 극한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함수를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반지름이 1인 원, 단위원, 그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표현되는 원, 그 원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정의하고 사인, 코사인 이용해서 나머지 4개를 정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그 원을 이렇게 똑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즉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표현되는 원, 단위원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원 위에서 점을, 여기 있는 점을 선택할게요. 이 점을 잡아서 이렇게 원점하고 연결했어요. 선분이 생겼죠. 그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이 있죠. 그 각을 이번에는 h라고 표현할게요. 역시 호도로 표현된 겁니다. 레디안. 자, 그렇다면 이 각이 h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바로 변수를 h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코사인 h, 콤마 사인 h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점을 잡아서 원점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럼 선분이 생겨요. 그리고 이 각이 h다 그랬으니까 그림처럼 각이 생기려고 하면 그 각은 지금 x축 위에서 이 선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0보단 크겠죠. 그리고 y축에서는 이렇게 회전되어 내려와 있죠. 그렇다면 y축하고 x축 사이 각이 90도,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 h는 그림처럼 이렇게 생기려면 2분의 파이보단 작겠죠. 그래서 h를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코사인 h고요. y좌표는 사인 h지요. 그렇죠? 이 그림상에서 이제 3가지 도형의 넓이를 비교할 텐데 첫 번째, 이 점과 여기 원점 그리고 이 점, 이 점의 좌표는 여기 x값이 1이니까 y값은 0, 1,0이죠. 그렇죠? 이 점은 좌표를 x, y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x는 코사인 h고 y는 사인 h입니다. 그리고 원점의 좌표는 0,0이죠. 그렇죠? 원점의 좌표는 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3점이 있으니까 3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0,0 원점하고 5 그리고 1,0 여기 있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x, y 이 점이에요. 이렇게 3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러면 밑변은 여기서 이만큼이죠. 즉 원점에서 1까지니까 이 밑변의 길이는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 1이고요. 높이는 이만큼인데 수직 높이가 바로 이 점의 y좌표가 수직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sin h죠. 예, 그래서 높이는 sin h. 그러면 2분의 1하고 밑변하고 높이를 곱하면 2분의 sin h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sin h예요. 자, 이번에는 이 중심각이 h가 되는 이 부채꼴, 이 부채꼴은 이 삼각형을 지금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요 부채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이 원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중심각을 h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원은 한 바퀴 다 돌아간 각이니까 360도. 그걸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예요. 그런데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h, 레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그렇죠? 그럼 원은 전체가 2파인데 여기 부채꼴은 전체가 h니까 이 부채꼴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의 2파이분의 h만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의 넓이에다가 2파이분의 h를 곱해주면 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원의 넓이는 공식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 단위원의 반지름은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1을 제곱하면 되겠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바로 파이가 됩니다. 그럼 원의 넓이에다가 2파이분의 h를 곱한 거니까 원의 넓이 파이에 2파이분의 h를 곱하면 파이는 약분되고 남는 거 2분의 h. 이것이 부채꼴의 넓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채꼴은 이 안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어요. 전체를.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이 부채꼴의 넓이가 큽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이 점, 1,0이라는 점. 여기서 이 원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어볼 거예요. 접선. 자, 그러면 원과 접선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 이 접점이 있죠. 이 접점과 원점을 연결한 이 선이 바로 x축이죠. 그런데 이 원점은 이 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원의 성질 중에 원의 중심과 원의 한 점, 원 위의 한 점, 그걸 연결한 직선은 그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것은 이 원의 중심과 이 점을 연결한 이 바로 x축, x축하고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x축하고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y축이 x축하고는 수직이죠. 그렇다면 이 접선은 y축하고는 평행이 돼야 되겠네요. 둘 다 x축의 수직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접선은 y축하고 나란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 위에 이 점하고 원점을 연결한 이 선분, 이 선분을 연장한 직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연장하면 이 선은 y축에서 이렇게 이만큼 기울어져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y축하고 나란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접선하고도 나란하지 않아요. 이 접선은 y축과 나란한 거니까. 그렇다면 나란하지 않으니까, 즉 평행하지 않으니까 어딘가 가서 만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을 연장하면 이 접선하고 어디에선가는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점과 이 원의 중심과 여기 접점 1,0 이 좌표를 갖는 점 이렇게 세 점이 만드는 삼각형이 또 생기죠. 그렇죠? 그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은 이제는 당연히 이 부채꼴도 안쪽에다 포함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세 개 도형을 비교하면 가장 안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제일 작을 거고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가 두 번째로 작을 거고 그 다음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접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크겠죠. 그렇게 부등호를 비교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계산해 볼까요?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밑변의 길이는 역시 1이네요.
높이만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요. 그렇죠? 예, 요 높이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 높이를 크사이라고 해볼까요? 그리스 문자로. 자, 그러면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x축의 수직 사용했을 때 그때 안쪽에 생기는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접선을 가지고 만든 직각삼각형은 이 안쪽에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닮았어요. 그렇죠? 이 공통각 H를 가지고 있고 둘 다 직각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삼각형은 세 개의 내각을 합하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각도 같을 수밖에 없죠. 세 각이 다 같으니까 닮았죠. 그렇죠? 자, 그럼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비교하면 닮은 비가 성립해야 됩니다. 예, 그때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대 높이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예,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밑변은 1이지요. 높이는 크사이라고 났죠. 그렇죠? 그렇다면 1대 크사이라는 비가 성립하고요. 안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여기 밑변은 이만큼인데 바로 이 점 x, y 즉 코사인 h, 사인 h 이렇게 표현되는 점, 그 점의 x좌표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코사인 h지요. 그렇죠? 그럼 밑변은 코사인 h고요. 높이는 바로 이 점의 y좌표예요. 그러니까 사인 h가 되겠죠. 그렇다면 b는 코사인 h 대 사인 h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b가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크사이라는 값은 코사인 h하고 곱해서 1 곱하기 사인 h, 즉 사인 h가 돼야 되니까 크사인은 코사인 h분의 사인 h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크사인은 코사인 h분의 사인 h다. 이것은 텐전트라고 정의한 함수죠. 코사인분의 사인 해서 높이가 텐전트 h가 돼요. 자, 그럼 이 높이가 텐전트 h가 되니까 이제 우리 이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1입니다. 곱하기 높이는 텐전트 h예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텐전트 h 했으니까 2분의 텐전트 h가 되죠. 그렇죠? 예, 해서 바깥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텐전트 h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세 개의 도형의 넓이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가장 안쪽에 삼각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넓이를 계산했더니 2분의 1 사인 h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포함하는 부채꼴이 있었어요. 그 넓이를 계산하니까 2분의 1 h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채꼴을 포함하는 바깥쪽에 직각삼각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넓이가 2분의 1 텐전트 h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 개 도형의 넓이를 비교하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는 이 페이지는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높이 구하는 방법, 그것을 밑변된 높이의 비를 가지고 비교해서 안쪽에 작은 직각삼각형은 코사인 h 대 사인 h, 바깥쪽에 큰 직각삼각형은 1대 크사이 이렇게 놓고 크사이를 계산한 거지요. 그래서 크사이가 텐전트 h가 된다라는 걸 계산한 이 과정이고요.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극한을 계산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안쪽에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사인 h, 그걸 포함하고 있는 중심각이 h가 되는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h, 역시 그 부채꼴을 포함하고 있는 바깥쪽에 접선을 이용해서 만든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텐전트 h. 그래서
2분의 sin h보다는 2분의 h가 크고 2분의 h보다는 2분의 텐전트 h가 크다라는 관계식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값에 2를 곱해주면 sin h보다는 h가 크고 h보다는 텐전트 h가 크다라는 관계식을 얻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중심각이 되는 h라는 값을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h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우리가 얻은 식, sin h보다는 h가 크고 h보다는 텐전트 h가 크다 이런 식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나중에 써야 되는 필요한 얘기를 살짝 여기서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변수를 x로 바꿔주면 처음에 주어진 함수는 sin x라는 함수고요. 여기 두 번째는 y는 x라는 함수고요. 세 번째는 텐전트 x라는 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x의 값이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sin x라는 함수와 x라는 함수와 텐전트 x라는 함수, 세 개 함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하나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뒤에서 역삼각 함수 얘기를 할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역삼각 함수 얘기할 때 어떤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있을 때 그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역삼각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그려볼까요? x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y는 x,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x보다는 sin x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sin x의 그래프, sin 0은 0이에요. 그래서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만큼 sin 값이 1 되는 곳은 2분의 파이죠. 그럼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y는 sin x, 이것의 그래프예요. 텐전트는 이렇게 x보단 큰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위에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y는 텐전트 x, 그래프가 y는 x보다는 위쪽에 있다. 텐전트도 x가 0이면 텐전트 0, 0입니다. 해서 원점에서 이 세 개의 곡선이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sin x보다는 x가 크고 x보다는 텐전트 x가 크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나중에 써먹을 테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sin h보다는 h가 크고 h보다는 텐전트 h가 크다. h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그렇죠? 그런데 h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그때 sin 값은 0보다는 커요. 0일 때 딱 0입니다. 2분의 파일 때 1이고 그래서 0보다는 커요. 그렇다면 사인이 제일 작은 사인이 0보다 크니까 나머지도 다 0보다 크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0보다 큰 값이니까 역수를 가지고 있죠. 뒤집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뒤집으면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뒤집겠습니다. 역수를 취하면 여기 가장 작았던 sin h를 뒤집은 거 sin h분의 1이 가장 큰 값으로 가고요. 그 다음 h의 역수 h분의 1 이것이 그 다음으로 크고요. 그 다음 텐전트 h 이것의 역수 텐전트 h분의 1 이것이 제일 작은 값이 돼요. 자, 그런데 텐전트 h라는 것은 코사인 h분의 사인 h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놨다라는 것은 코텐전트 h란 뜻이죠. 그렇죠? 그것을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하면 코텐전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그래서 가장 왼쪽에 텐전트분의 1은 사인 h분의 코사인 h입니다. 그래서 사인 h분의 코사인 h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h분의 1, 그 다음에는 제일 큰 값이 사인 h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뒤집어 가지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사인 h, 지금 h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sin h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0보다 큰 sin h를 여기 모든 값에다가 곱해줄 거예요. 그럼 0보다 큰 값을 곱했으니까 이제는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왼쪽에 거에 sin h를 곱하면 분모하고 약분되고 코사인 h만 남죠. 두 번째 항에다가 sin h를 곱하면 h분의 sin h가 되죠. 가장 큰 sin h분의 1에 sin h를 곱하면 약분되고 1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고 싶은 이 값이 나왔네요. h분의 sin h. 그렇죠? 예, 이제 극한을 취할 겁니다.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계산할 건데 h는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놨으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극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극한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극한 얘기를 했지만 큰 함수의 극한이 더 큰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h의 극한, h분의 sin h의 극한, 그리고 1의 극한, 예, 이 세 개 함수의 극한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우극한을. 그렇다면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코사인 h, 이 극한보다는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 이 값이 큰 쪽에 있어야 되고 이것보다는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1, 이것이 더 큰 쪽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극한의 성질, 이 극한의 성질은 큰 함수의 극한이 큰 쪽에 있겠지만 같아질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는 그 두 개의 함수도 극한을 취하면 극한이 되는 부분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극한이 되는 이 끝점을 이렇게 제거해주면 요 점에서 극한을 계산하면 같은 값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예, 요 점이 딱 빠졌으니까 이쪽의 위의 함수와 아래쪽의 함수는 당연히 위에 있는 함수가 커요. 절대로 같은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 절대로 같은 일이 없었지만 이 점, 예, 여기 한 점 빠진 점, 극한은 이 점은 제외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예, 이쪽으로 갈 때 이 값을 x 값을 a라고 할까요? 이 a로 해양할 때의 극한은 당연히 같은 곳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극한은 예, 항상 계산할 때 등호를 붙여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 이렇게 큰 함수의 극한이 크지만 같아질 수까지는 있다. 예, 이게 극한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등호를 이렇게 붙였어요. 양쪽에 다. 자, 그러면 이제 양쪽, 예,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오른쪽은 상수함수 1의 극한이니까 극한의 성질,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1이죠.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h의 극한은 h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당연히 코사인 0이 극한값입니다. 그런데 코사인 0은 1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 단위원 위에서 x좌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 그때 그 각이 0이다 그러면 x축하고 그 원위의 점과 원점을 연결한 그 선분이 겹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겹쳐 있으니까 x좌표는 1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x좌표가 코사인 값이니까 코사인 0은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이 극한은 얼마일 수밖에 없나요? 이 극한은 1 이상이면서 1 이하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 그런 값은 1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극한을 하나 계산을 했습니다. 대수적으로.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1이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극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지만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려고 하면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좌극한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럼 좌극한,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 이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다 같은데 0보다 큰 쪽이냐 작은 쪽이냐 이것만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마이너스 h를 t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1 곱한 t는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죠. 해서 t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거고요. 여기 h는 마이너스 h를 t라고 놨으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h는
마이너스 t가 되겠죠. h가 마이너스 t니까 sin h는 sin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sin이라는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조금 전에 y는 x라는 직선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렇죠? 여기 0일 때 만나고요. 0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반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이 값이 2분의 파이고요. 그때 1이고요. 여기 다시 0이 되는 이 값은 파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1 되는 곳이 x의 값은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보듯이 y는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특징이 바로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를 갖는 거예요. 그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합니다. 해서 sin은 기함수예요. 다시 얘기하면 sin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sin x하고 같아요. 이렇게. 여기 독립변수의 부호를 바꿔주면 함수 값이 부호가 바뀌어요. 그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sin은 기함수예요. 그러니까 sin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sin t하고 같아요. 자, 그럼 이 극한을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약분하고 나면 결국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t분의 sin t 이렇게 놓은 값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극한하고 바뀐 게 없죠?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 이 값이 1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h라고 된 것을 t라고 바꾼 것밖에 없어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극한은 같은 값이니까 1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좌극한이 1이다라는 것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1이다. 이렇게 얻었어요. 자,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조금 전에 우극한이 1이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치환을 통해서 좌극한도 1이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는데 비교하니까 값도 서로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극한의 정의를 가지고 이제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은 존재하고 그 값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극한은 이제 대수적으로 보인 겁니다. 결과는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1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첫 번째 극한, 필요한 첫 번째 극한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극한이 또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극한도 유도를 할 텐데 이것은 앞에 것보단 조금 쉽습니다. 조금 전에 유도했던 극한을 가지고 계산해낼 수 있어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이 값은 0이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종종 여기 분자가 순서가 바뀔 때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하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h. 결국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하면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것밖에 없죠. 이 극한이 0이니까 0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도 0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해서 편의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모양은 0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바로 계산해 볼게요. 역시 우리 극한 얘기할 때 첫 시간에 극한부터 시작했죠. 극한 얘기할 때 극한을 계산하는 기술 중에 이런 기술이 있었어요. 이 극한을 보니까 분자에 코사인 마이너스 1 이런 값이 있네요.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루트 마이너스 루트, 루트 플러스 루트,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마이너스 1, 코사인 플러스 1, 사인 마이너스 1, 사인 플러스 1. 극한을 계산할 때 그런 값들이
분모나 분자에 나왔다면 그것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랬었죠. 이게 바로 그 경우입니다. 해서 켤레를 곱할 거예요. 코사인 h 마이너스 1의 켤레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서 코사인 h 플러스 1 하는 값을 분모와 분자에 이렇게 똑같이 곱해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자는 이제 어떻게 됐나요? 코사인 h 마이너스 1과 코사인 h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되지요. 그렇다면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요. 분자를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삼각함수 시작하면서 코사인 사인의 성질을 얘기했습니다. 코사인과 사인이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성질은 제곱해 더하면 1이에요. 그렇죠? 해서 사인 제곱 h 플러스 코사인 제곱 h 하는 값이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주면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1은 바로 마이너스 사인 제곱 h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사인 제곱 h 이렇게 바꿔두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값인데 여기 보니까 분모에 h가 하나 있고요. 분자는 사인이 제곱되어 있으니까 사인 h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한 번만 갖다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모에 h하고 분자에 사인 한 개하고 쓰면 h분의 사인 h가 하나 있는 거고요. 거기에 곱해진 값이 나머지 분모는 h 제외하고 나면 코사인 h 플러스 1이 거기에 곱해진 거죠. 분자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고 사인 제곱에서 하나는 썼으니까 사인 h 하나는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h분의 사인 h에 코사인 h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사인 h 이걸 곱한 거죠. 곱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곱하면 된다라는 극한의 성질을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극한을 계산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이렇게 분해하고 나니까 앞에 있는 극한은 조금 전에 구했던 그 극한이에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결과가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뒤에 있는 극한을 곱하면 되는데 뒤에 있는 극한의 법칙을 배웠죠. 앞에서 분모 분자의 각각 극한을 계산할 겁니다. 분모에다가 h가 0으로 갈 때 하는 극한을 취해 볼까요? 여기 코사인 h 하는 것은 코사인 0으로 가요. 근데 코사인 0은 1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값은 1로 가고요. 플러스 1의 극한 계산하면 되는데 h가 0으로 갈 때 1의 극한,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1이죠. 그래서 플러스 1. 그렇죠? 그럼 분모는 극한이 계산됐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1 하는 것의 극한은 그 상수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리고 사인 h의 극한 계산하면 되는데 h가 0으로 가니까 이건 사인 0으로 가죠. 근데 사인 0은 0입니다. 이 기본각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해 두시고요. 그래서 0 거기다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는 2로 가는데 분자는 마이너스 1과 0 곱하면 0으로 가는 거니까 결과는 분모는 0이 아닌 수고 분자만 0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2분의 0 이건 0이죠. 그렇죠? 해서 1하고 0하고 곱한 거니까 결과는 0이네요. 다 됐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극한도 유도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두 개의 극한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 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는 1이다. 두 번째 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두 극한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인 코사인의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